또 계엄말한 야당. 얼마 전에 계엄 꺼낸 지가 꽤 됐어요,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근데 또 계엄이 최근에 나오는데 다른 어떤 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놓고 지금 그러거든요. 최근에 이른바 한기호 의원, 신원식 안보실장 문자 있잖아요. 문자. 특히 이제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문자. 그것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문자를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제 오늘 공방처럼 나왔어요. 이거예요. 우크라이나와 협조된다면 이런 전제를 하죠. 그렇다면은 뭐 그쪽에 얘기를 하면은 전 북한군 파병이 됐으니까 거기에 타격을 가하면 이게 심리전으로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고 받은 거였거든요. 요 얘기였어요. 근데 이걸 놓고 어제 오늘 여야에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 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며 북한군을 북개군이라고 부른 것이 문제입니까? 파병이 기정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개군을 타격하자는 것이 문제입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북한을 돕기 위해 선동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야에서 나오셨어요. 송영우 대변인. 계엄 뭐 얘기 나오고 뭐 사주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인데 지금 북계라고 써서 그럽니까? 약간 이런 반응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또 계엄령 음모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황당하죠. 우리가 좋은 말도 3~4번이고 듣기 좋은 노래도 1절만 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계엄령 음모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한기호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굉장히 김민석 의원이 급발진해서 또 무슨 그 듣기에도 생소한 뭐 외환 유치 예비 음모. 저도 변호사인데 저 외환 유치 예비 음모라는 얘기는 옛날에 공부할 때 한번 보고 지금 한 10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계엄령 음모론을 또 들고 나왔어요. 민주당이 오죽 다급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그 탄핵을 위한 빌드업을 해야겠는데 오죽 소재가 없으면 저런 걸 가지고 급발진을 해서 또다시 계엄령 음모론을 들고 나왔겠는가 싶고 이 지점에서 사실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민주당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17살, 18살 정도 되는 그 소년병들까지 사기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되는 그런 북한의 파병을 규탄해야 되는데 북한의 파병은 제대로 규탄하지 않고 심지어 한기호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저렇게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뭔가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어느 나라 민주당인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손주은 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북한 파병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 안 하면서 지금 무슨 계엄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이거였어요. 지금 국민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문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계엄하고 연결을 좀.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계엄이 당장 일어날 거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도 안 되죠. 그러나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주식이나 경제 관련해서도 경제학자가 매번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힘들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바보라고 합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면서도 그걸 준비하거나 위기를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계엄도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문자 내용 자체가 심리전 이야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처럼 오물풍선을 해서 뭐 북한 파병했지만 너희들은 용병이다.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팔았다는 식으로 고향의 향수도 자극하면서 그게 심리전의 작전인데 한기호 이 국방 육사 31기 장성 출신이 하는 말씀은 문자로는 정밀 타격 공격을 하라. 북한군의 정밀 타격을 해서 이것을 심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그 국지전이거든요. 예. 이 전쟁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다고 가정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문자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북한 병사의 그 어떤 사살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이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가 했다라고 북한이 주장하게 되면 저희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북풍에 대해서 단초를 자꾸 열어두려 하는 그런 아이디어 아닌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엄이라는 두 글자로 해서 경고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제 이 문자, 언론 카메라에 노출된 이 문자 갖고 얘기했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쪽에 뭔가 요원을 파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하고 여당의 어떤 시각차가 나오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북한군 전쟁 포로들 신문을 하기 위해서 신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신문을 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경우에 그 파장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게 전쟁놀이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북한의 참전을 강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답해 주십시오. 북한의 참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입니까? 송영훈 대변인. 그러니까 북한군이 파병을 했고 우리 이제 정보 요원들이 가서 뭐 혹시 뭐 포로 이런 거 잡힐 경우에 우리가 좀 관여할 수도 있을 바 이거에 더 대비해서 파견된다는데 민주당에서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정보 수집차 국정원이 가야죠.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탈북민들이 와도 국정원의 그 합동신문센터가 있죠.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국정원이 원래 우선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전장에서 포로로 잡히면요.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그 정보로서의 그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문에 참여를 해서 북한군이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경로로 거기에 참전을 해서 어떻게 이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듣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한국어가 되는 어떤 장교나 통역관의 숫자는 극히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대한민국 국정원의 어떤 정보 차원에서의 협력을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저 부분을 말하면서 어떤 것들까지 이야기했냐면요. 국정원 신문관들이 가서 그러면은 저 전쟁 포로를 고문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고문이요? 고문이라는 얘기를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스크립트도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거 제네바 협약상 그 전쟁 포로에 대한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건 전쟁 범죄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전쟁의 당사국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국정원이 가서 무슨 고문 기술을 전수한다는 건지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고, 이것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저기서 고문이라고 하는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건 분명히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원 부위원장. 네. 지금 송영훈 대변인이 한 질문도 있고요. 아까 한동훈 대표가 한 질문도 있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라는 질문과 지금 고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두 가지예요. 예, 지금. 사실 고문은 제가 사실 팩트를 잘 확인을 못했기 아, 때문에 그러셨어요? 이 부분은 뭐 향후에 이제 확인 한번 하고 논평을 하는데요. 예. 그 한동훈 대표가 공격하는 타이밍 뭐 이해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규탄. 그러니까 북한이 왜 개입해야 되냐 목소리 파병 자체에 그렇죠. 대해서. 파병 자체 규탄. 그 약하다고 하면 그 약하기 때문에 더 같이 한 목소리로 규탄하자고 할 때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전쟁의 당사자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쟁을 하자고 정밀 타격하자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 그 문자 얘기군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규탄과 전쟁을 하자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하면 저희는 그런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탄이든 뭐 북한군 행태에 대해서 뭐 공격하거나 뭐 야당으로서 함께 하자. 그럼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고조, 특히 북한군을 우리가 살상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예.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 그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그 남의 나라 전쟁포로 신문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거 제정신입니까? 라고 하면서요. 예. 고문 기술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면 전 세계에다 대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보기관이 고문을 하는 나라다. 고문 이렇게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에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그 고문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은 정말 망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소재원 부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네, 뭐 이 부분은 대변인단에서 또 공식적으로 하겠지만요. 저는 예. 이 고문이라는 두 단어에 너무 집착하셔서 그게 이제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남의 나라, 그 우크라이나 남의 나라 맞죠? 예. 거기에서 행여나 불필요한 대한민국의 국력과 자산이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 엮인다는 것이잖아요. 연결되고 그 책임을 소재해서 더 나가서 전쟁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고조를 제거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고문을 하실 겁니까 한 것이지 이걸 국정원에 가서 고문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아주 살짝 네. 살짝 뭔가 이렇게 신경전 같은 논평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정치 관련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